네, 김우신의 슈퍼액션 이어가겠습니다. 아이베스트 김우신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현재 김우신 대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다시 시도를 해보고요. 일단은 이 김우신 대표와 함께 또 얘기 나눠볼 부분이 있죠. 오늘 시장의 방향성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얼마나 두고 시장을 봐야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일 겁니다. 오늘 아침 장 초반만 해도 하락하면서 7거래일 만에 1800선까지 위협하는 하락 흐름을 나타냈던 국내 증시 코스피가 현재는 다시 상승권으로 돌아서 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오늘 금요일장을 이해해야 할지 김우신 대표 현재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지금 시장이 위쪽으로 다시 방향을 좀 틀고 있어요.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십니까? 네,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 징크스가 재현이 되고 있는데요. 금요일 징크스가 재현되는 이유는 투신을 비롯한 국내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집중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금요일 징크스는 지난주에 이미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금요일 징크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기관들인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늘 11선과 21선의 골든 크로스가 이제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5일선과 21선 골든 크로스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11선이 그만큼 올라왔다는 얘기겠죠. 최근 두 달 동안에 두 번째 골든 크로스 나는 중인데요. 가장 높은 신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위쪽으로 저항선 궁금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1841포인트에서부터 1858포인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매물 부담 구간인데요. 이 구간은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참조를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 1807포인트에서부터 1799포인트였습니다. 오늘 저가를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1807포인트를 살짝 언더슈팅하면서 지수가 올라와주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선을 이탈할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지지선을 이탈할 경우에는 지지할 경우에는 비중을 유지하시거나 더 확대하셔도 좋은 전략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종목 좀 살펴볼게요. 오늘은 내리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좀 묶어봤습니다. 매수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이 두 종목 먼저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죠. 오늘 LG전자 같은 경우는 악재성 이슈가 좀 겹쳐 있습니다.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전망 강등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LG전자 같은 경우 삼성전자와 함께 담합 혐의에 대해서 공정위에서 조사 중이다라는 이슈가 있기도 했습니다. 현재 3%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7만 원 선은 일단 지지가 되고 있고요. 현재 매수 기회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부분 일단 좀 짚어주시고요. 장 초반부터 급락했던 종목이 있죠. 셀트리온입니다. 실적 신뢰성의 의문이 제기되면서 오늘 아침부터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낙폭을 10% 이상으로까지 키우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접근 괜찮은 겁니까? 라고 의견 주신 분 계신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LG전자, 셀트리온 모두 다 좀 짚어주시죠. 네, 먼저 LG전자 궁금해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결론적으로 매수 의견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자,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 그다음에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소식, 이런 부분들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그리고 어느 정도 일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그런 악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용등급 하향 조정은 이미 우리나라 국내 기관 애널리스트들이 많은 리포트를 통해서 LG전자의 실적 전망이 많이 하향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경고해 왔었고요. 가격도 역시 주가도 10만 원대에서부터 5만 원대까지 급속하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죠. 소위 말해서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은 뒷북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LG전자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실적으로서 시장에서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실적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휴대폰 시장이 삼성 애니콜이 완전히 다 점령하고 있을 때, 노키아가 점령하고 있을 때, 그 당시만 보더라도 LG전자의 휴대폰은 그다지 부각을 나타내지 못했었던 모습인데요. 그 이후에 사이언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나오면서 상당 부분 격차를 회복을 해줬고 주가도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또 지금도 역시 그때와 같은 그러한 어떤 시장에서의 신뢰를 실적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종 지지선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67,000원 지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67,000원을 지지할 경우에는 역시 계속해서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67,0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좀 신중하게 보시고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 궁금하신 종목이죠. 셀트리온에 대해서 저도 오늘 많은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렸는데요. 저는 셀트리온 기본적으로 제 의견은 중립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전혀 다른 분들하고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도 역시 셀트리온이 국내 바이오시밀러 내지는 바이오 산업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는 거에는 전혀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중립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요, 몇 가지 좀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올해 2011년 셀트리온의 예상 실적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그 추정을 한 예상 실적인데요. 매출이 2,843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순이익이 1,568억 정도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 주가가 전일 종가 기준이죠. 오늘은 자꾸 주가가 변동을 하니까 전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5조 2,668억 원. 5조 2,668억 원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코스피 시장에 있는 제약사 빅3, 녹십자와 유한양행, 동아제약, 이 빅3의 전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4조 908억 원입니다. 즉, 제약사 빅3의 시가총액 전체의 합계보다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이 더 많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할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정리를 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액션 들어볼 텐데요. 그 전에 이번 주 얘기해 주셨던 종목들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시장의 위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역시 또 흐름 좋은 종목들을 이번 주 내내 골라주셨죠. 일단 월요일에 LG화학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12시 기준으로 장중 최고가를 수익률 기준으로 삼았을 때 8.5% 수익 기록을 하고 있고요. 현대글로비스 역시 12.64% 높은 수익입니다. OCI 수요일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4.99% 장중 최고가 기준 수익률 기록 중이고요. 어제 얘기해 주셨던 SKCNC 역시 2.27%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코멘트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 들고 갈 만한 종목이 있는지 의견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LG화학은 순수화학과 하이브리드화학,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세계 정상권이라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부분이죠. LG화학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은 역시 30만원대 초반, 33만원 초반 정도 수준이면 다시 재매수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LG화학은 일정한 지지선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가져가는 전략이 맞고요. 그다음에 이 OCI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 발전, 폴리실리콘 시장에서의 강조라는 것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주가의 상승, 이 회사의 미래 성장성에 대비해서는 현재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도 역시 의견이 없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제가 말씀드렸죠. 고성장을 연간 25%씩 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의 핵심 그룹이라고 볼 수가 핵심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SKCNC는 오늘 아침에 도 제가 시황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만 역시 SK그룹의 이 지배구조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역시 계속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이 종목들 그대로 들고 가도 현재로서 무리 없는 시점이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번 주 금요일 마무리하면서 어떤 전략 필요할지 앞서 잠깐 지지대 저항 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종목보다도 지수로 시장의 흐름 전체를 짚어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최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가장 유사했던 약세장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왔던 사례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달에 이 주가가 고점을 치고 무너지면서 한번 크게 약세를 보였고요. 그 뒤에 반등을 하면서 11선과 21선의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 2월에 11선과 21선 골든크로스가 첫 번째로 났을 때는 직전 저점이었던 1570포인트까지 다시 하락을 하면서 직전 저점을 살짝 언더슈팅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바로 2008년 3월에 한 달 뒤에 다시 11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 발생이 됐거든요. 이때는 직전 고점이었던 1730포인트를 돌파해서 무려 1900포인트까지 거의 다이렉트로 랠리가 이어졌었거든요. 폭락하기 바로 직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서서 처음에 말씀드릴 때 11선과 21선의 골든크로스가 최근 두 달 동안에 두 번째 발생하고 있는데 가장 높은 신뢰도가 되고 있다는 것은 과거에 2008년 3월에 나왔던 두 번째 골든크로스와 매우 유사한 패턴으로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1선과 21선의 데드크로스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시장은 계속해서 흘러가 상승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략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슈퍼액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베스트 김우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